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터넷 가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정당 대표 김민기입니다. 제가 민기님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네. 저는 약간 어그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33살, 100억 매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다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죠. 차도 벤틀리고. 지금은 포르쉐고 계약을 해서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이 업체를 운영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사에서 설계 일을 했어요. 그럼 회사 생활은 몇 년 하셨어요? 3년 6개월 정도 하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인터넷 가입 업체랑 연관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 전에 했던 경력은 다 무시하고 이번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직장 다닐 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흑수저였거든요. 네. 흑수저였다 보니까 뭔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뭔가 계속 해야 되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자격증 따고 이런 건 기본이었고, 제가 이사 중개 무료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취지가 좋다 보니까 회원수가 늘어가지고 광고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공짜로 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인터넷 업체가 왔었는데 고객한테 돈을 안 줘가지고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가입 업체 다 연락을 했어요. 좀 와서 해달라. 근데 한 곳에서 네가 한번 해보면은 내가 거기에 수당을 주겠다, 유치를 해봐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다른 업체 사장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고민은 안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제 취미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아, 그럼 정확히 인터넷 가입 업체라고 하는 뭐예요? 보통은 KT, SK, LG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KT에서 타 통신사에 있는 고객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지고 뽑든 고객을 타 통신사에서 유치해와라, 이렇게 업무를 분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본사하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신에 본사는 사은품을 많이 안 줘요. 저희는 돈을 고객님한테 많이 줌으로써 타 통신사에 안주하신 분도 아, 나 돈 받으려고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혹하게끔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인터넷 바꾸려고 해요. 그 현금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기본 상품 기준 한 43만 원? 와, 그러면 현금 없는 사람들은 돈 받으려고 하겠네. 사실 사기꾼들도 있어요. 명의 빌려서 가입하시거나 나는 가입한 적 없는데 하면 동생분이나 아드님이 가입하셨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고소밖에 없죠. 저희가 고소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저희 업체 소문내가지고 그런 분들을 보내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만 돈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휴대폰이나 정수기도 하거든요. 가입했다가 폐지하고 또 가입하고 이렇게 하시죠. 편법으로 현금을 타내기 위한 방법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민사소송만 전담하는 직원을 뒀어요. 그래서 가입하시기 전에 고객님 이거는 9개월 동안은 꼭 유지해 주셔라, 이런 걸 녹음을 다 해놓으면은 고객님께서 폐지했을 때 고객님이 사은품 돌려주세요 하면은 웬만하면 다 돌려주세요. 근데 그런 꾼들은 안 돌려주시면 저희가 죄송하지만 소장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다시 그냥. 그럼 이렇게 꾼들이 생기는 것처럼 편법적인 거를 이용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많죠. 제가 시작할 때 한 업체에서만 10억이 터졌어요. 고객들한테 유치는 했는데 위에다가 아, 고객한테 사은품 주라 하면서 돈은 받았어요. 근데 고객한테는 아, 고객님 사정이 생겨서 조금만 미뤄질 것 같다 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한 업체에서 10억 정도 고객님한테 사은품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시는 분도 상부 업체였는데 밑에 업체에서 그렇게 날라버리니까 고객은 이 코드로 들어갔으니까 본사에다가 연락하면은 이 코드 사장님이 이제 되는 거죠. 내가 유치한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망하고 복구하시는 데만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그럼 인터넷 가입하면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나갑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믿어요?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럼 이 아정당이라는 곳은 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해요? 1, 2등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3년 정도 걸렸어요. 경쟁은 안 치열해요? 정말 치열합니다. 20년 정도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업체 수도 굉장히 많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넷도 폰팔이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강했어요. 솔직히 본사에서도 저희한테 고가 요금제를 팔아라고 강요를 많이 해요. 그리고 수당도 많이 주고, 그걸 보고 눈앞의 이익만을 가지고 다가가면은 고객님이 가입하기 전에 알거나 가입을 하고 나도 약정이 끝나기 전에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님께 진실되게 다가가자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고, 인터넷 가입 업체가 조작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은 몇 명이 개통했다, 몇 명이 상담 받았다, 상담 받은 적 없는데도 막 올려요. 손님이 많은 것처럼. 아, 뻥으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면 고객님을 유치하기 쉽겠다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직원들 얼굴 다 들어가 있고 요금이나 사은품 이런 것도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고객님이랑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 보니까 많이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가격 같은 거 오픈해 놓으면 신뢰가 가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격을 오픈 안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50만 원 준다 했어. 그럼 20만 원 얘가 떼먹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상담 전화가 와요. 네네. 그럼 듣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끊거든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은 다른 게, 전화 먼저 걸려오는 업체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업체입니다. 전화 걸려온 거는 50%에서 70% 확률로 사기입니다. 사기라고요? 네. 아, 그럼 가입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중간 업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유치시켰다가 위에 있는 코드점에다가 접수 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고객님한테는 정책이 바뀌어서 조금밖에 못 준다, 아니면은 6개월 뒤에 위약금 대납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6개월 뒤에 전화해보면 번호 바뀌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속을 수밖에 없는 게 3년 전에 인터넷을 바꿨던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인터넷을 쓸 수 있겠네 해줘요? 인터넷은 쓸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이게 엄청 스트레스인 게, 인터넷을 가입했는데 사은품 받는 날에 사은품이 안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약간 배신감 들죠.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 가입의 인식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거를 이뤄낸 33살 대표님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깨뽕이 막 넘쳤던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친척들이랑 있을 때 좀 이렇게 해요. 원래 부모님이 저를 칭찬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친척들 모임에서 제가 계산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민기한테 잘 먹었다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얼굴이 TV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부모님이 친척들한테 링크 보내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막 자랑을 꼭 그래. 하시더라고요. 저 제일 궁금한 반응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일지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부러운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불쌍하게 본다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일을 그냥 수시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해야지 운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잘 해라 이랬으면 요즘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건강 조심해라. 너 그러다 죽어 뭐 이런 거. 맞아요. 너는 돈 벌 건 맞지만은 빨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는 저도 자주 것 같아요. 들어요. 아 진짜요? 저희가 직원분들도 한 70명 되다 보니까 고정비가 2억 5천씩 나가니까 그거보다는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있고, 제가 2주 전에 일어나다가 침대에서 쓰러졌었어요. 그만큼 압박감이 항상 있고, 지난주에 정밀 점검도 받고 관리를 해야겠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빠른 시간에 큰 성공을 거둔 대표로 보이거든요. 좋게만 생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회사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기간이 쌓이면서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데 저희도 노하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직원들이 다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직원들은 근속연수가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길게 일하면은 눈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은 그게 좀 안 돼서 다지는 기간이 돼야 되지 않나, 빨리 큰 만큼 빨리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압박감은 진짜 큽니다. 압박감이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저도. 근데 이런 것들을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푸세요? 이제 친구랑 전화를 좀 많이 해요. 친구가 그럼 힘들겠네. 맞아요. 힘들다 얘기는 좀 안 하고,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거나, 아니면은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있으면 어떨까 드라이브 하면서 그런 상상하면은 또 좋잖아요. 그러면은 의지가 좀 생기고, 한번 아팠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여한이 없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죽었으니까 아 나는 그냥 이런 걸 좋아하게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건 좀 감사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가족들이 본다면은 결국에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가족한테 이어져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